방금 했던 거 이론으로 좀 다시 보고 가도록 하죠. 봅시다. 자, 문서는 두 번째 거. L02 Red Const per Scope고요. 여기서 Red Const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위에 거 있었죠. 자, 그래서 문서를 좀 보면 Red은 Const는 요 벌 빼고요. 자, 우리 이제 중요한 게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이름 지으실 때 아까 전에는 그냥 A, B 이렇게만 했었죠. A, B, I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는요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문자를 결합할 때는 이렇게 문자와 문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때 대문자가 이렇게 마치 낙타호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우리가 이것을 카멜 케이스, 카멜 표기법이라고 불러요. 이 케이스는 표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영어의 표기법. 그래서 낙타 표기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 B 쓰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 이제 식별자를 이해하기 좋도록 A 나이다 그러면 A라 하지 말고 유저 A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더 좋다. 정수면 N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저의 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쪽에 함수도 배울 건데 함수 쓰실 때도 이렇게 카멜 표기법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상수를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 간의 결합을 할 때 언더스코어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언더스코어로 표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스네이크 문법이라 불러요. 이렇게 뭐처럼 뱀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스네이크 문법이라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클래스 배우면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는 문법을 배우게 될 텐데 이걸 이제 파스칼 표기법이라 불러요. 이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배워볼 거고요. 우리가 소문자로 이렇게 언더스코어 또는 이렇게 빼기 같은 걸로 하는데 보통 요거는 클래스명 또는 아이디명 그러니까 우리가 HTML 할 때 보통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파일명 하실 때 했었죠. 파일명 할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쓰실 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한 표기법인데 자 이렇게 언더스코어랑 대문자 이렇게 포함돼서 같이 쓰는 거 있는데 이럴 때 종종 운영체제에서 얘를 못 찾아요. 얘를 소문자 n인지 대문자 n인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절대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이렇게 대문자를 썼다가 어떨 때는 뭐 스네이크 문부터 썼다가 막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절대 파일을 못 찾게 됩니다. 폴더나 이런 것들을. 특히 여러분들이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이렇게 썼어. 혹시 이게 위험할까 싶어서 이름 바꾸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이 운영체제가 처음에 n을 소문자 n으로 안 바꾸고 그대로 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파일이 사라져 버려요. 파일을 못 찾아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한 번에 처음에 잘 쓰지 이름 바꾸기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이름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방금 배웠던 영역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지금 보면 자, 여기를 우리가 전역이라 불러요. 전역. 이거 우리가 루트 영역이라 불렀죠. 전역. 전역 식별자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에서 접근이 가능해요. 어디서든. 자, 이렇게 블럭 바깥쪽에서 선언된 것을 우리가 전역 변수라 부르고요. 여기 스크립트랑 딱 바로 붙어 있죠. 스크립트랑 딱 바로 붙어 있는 것을 전역 글로벌 변수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요거를 여기서 선언된 변수 이 친구를 우리가 지역 변수 이렇게 불러요. 지역 변수 로컬 스코프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친구는 이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친구는 여기에 갇혀 있대요.
그 감옥인 거죠. 감옥 안에 갇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안에 자식들이 있으면 이 안에 자식한테 이렇게 공유가 되긴 하지만 요 영역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블럭에서 벗어나서 참조 불가죠. 부모의 것을 동일한 이름으로 쓰면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 이름은 절대 밖의 것을 쓸 수가 없죠. 지금 보면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모습을 지역 변수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 체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밑에 걸로 할까? 자, 내가 파일을 쓰고 싶은데,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요 스코프로 가서 물어봐요. 혹시 여기에 파이 있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또 가서 물어봐요. 파이 있니? 그러고 찾는 게 스코프 체인이 어려운 거 아니죠? 저는 어려운 거 절대 아니고요. 만약 이게 여러 개가 중첩돼 있다 그러면 여러 번 물어보겠죠?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파이 있니? 아니, 없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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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다가 너 있어? 그걸 쓰는 게 스코프 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스코프의 변수를 우선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모의 것을 쓰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함수 배우고 할 건데요. 함수.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실행 블럭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재사용 가능한 실행 블럭 함수라는데 생긴 게 이런 거죠. 이것도 지금 현재 스코프이기 때문에 a, b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요 안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함수 배우고 또 해볼 거고요. 똑같이 스코프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배워볼 것은 벌이라는 거고요. 이 처음에 자바스크립트가 나올 때 1995년에 이때 만들어진 변수예요. 자, 우리가 이 친구를 쓰게 되면 스코프 구분이 없어져요. 자, 스코프 구분이 없어져서 이 친구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자, 왜 스코프 구분이 없냐면 이 당시 자바스크립트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복잡한 스코프로 작업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대요. 되게 심플한 작업. 진짜 스코프 없이 한 영역에서 그냥 끝낼 수 있는 그런 작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썼는데 지금 이걸로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무한 스크롤도 하고 있고 뭐 이미징 슬라이더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잡해져서 현재는 이 벌을 쓰지 않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바스크립트에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자, HTML L06 벌입니다. 요거 하고 딱 노드.js 설치하면 딱 좋겠네. 자, 타이틀은 오래된 변수 스코프를 무시하는 벌 이렇게 하죠. 스코프를 무시하는 오래된 변수 벌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스크립트 코리안 빼먹었네. 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여기다가 for a는 10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A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red edit red i는 100이에요. 여기서 i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a는 된대요. 볼까요? 나오죠? 문자열로 해볼까? 문자열로 a입니다. 그죠? for a입니다. red i입니다. 지금 스코프가 자식 영역인데 무시하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되죠. 스코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왜 이런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유를 알면 좀 쉬워지는데. 자, 이번엔 B로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뻘 B는 전역 B라고 하죠. 전역 뻘 B. 그러면 내가 여기서 B를 바꿀 거예요. 뻘 B는 지역 뻘 B. 바꾼다기보다는 지역에 B를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 아까 걸로 기억해 볼게요. 여기에 뭐가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얘가 나와야 정상이죠? 그런데 얘가 나와요. 자, 지금 위에 게 오류가 떠가지고 요 i를 주석을 달고 할게요. 요거 i 주석 다세요. 짠. 자, 이때 전역 벌 b가 나와야 정상인데 지역 벌 b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역 전역 구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자식이 선언할도 전역에 선언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 했던 거.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red으로 해보죠. 자, red C로 할까요? C 저녁 let's see.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밑에다가 내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탭. 얘는 지역이죠? 지역 let's see. 그럼 내가 여기서 로그로 C를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그죠? 저녁이 나와야 되죠? 저녁이 나와요. 그죠? 이거는 지역 전역 구분이 있다는 거죠. 스코프가 명확함 이런 거. 스코프가 명확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또 있어요. 자, 완전 쓰고 싶지 않아지죠, 그죠?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벌 D예요. 자, D는 10. 또 벌 D는 10이에요. 20 할까? 자, 벌 D는 30이에요. 상관없대요. 에? 아까 식별자를 여러 개 선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상관없대요. 자, 볼게요. 무슨 말인지. let e는 10이에요. 또 썼어요. 20이에요. 바로 오류 뜨죠. 바로 오류 뜹니다. 지금 C가 이미 있구나. 2로 하자. 죄송해요. 자, 2 할게요. 2 2. 자, 2가 있죠. 요거 주석 달면 문제가 없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선언식이라는 게 없어요. 자, 벌은 선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별자 생성이 없어요. 없어요. 자,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 프로그래밍에서 이런 변수는 절대 쓰지 않아요. 이런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때 굉장히 빨리 만들었거든요. 뭐 몇 시간이라고 했나, 며칠이라고 했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되게 심플하게 만들면서 이 변수를 좀 설계를 좀 어설프게 한 게 있죠. 자, 그래서 따로 선언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 식별자 중에 A, B, C, D, E, F가 안 했죠? F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여기다가 벌 F는 3.33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호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못하죠. 그쵸? 요 밑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특징은 뭐 아직 비슷해 보이네요. 그쵸?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자, 여기도 G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뭔가 다르죠. 그쵸? 얘는 오류가 아니라 undefined고 얘는 오류죠. 다르잖아요. 다르다고요. 얘는 오류예요. 얘는 뭐예요? 정의되지 않음이죠. 다르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사실은 절차형 언어긴 한데 미리 먼저 이렇게 검토하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 윈도잉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부르는데 자, 그때 이제 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미리 만든대요. 이 친구를 저녁에다가 자,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undefined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써놨는데 자, 실행 컨텍스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실행 컨텍스트. 자, 이 친구가 실행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한대요. 준비하면서 벌이라고 하는 선언돼 있는 친구가 있으면 미리 선언을 한대요. 저녁에. 그래서 이렇게 undefined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써드려 볼게요. 자, 실행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실행 컨텍스트 할까요? 자바스크립트 실행 컨텍스트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벌이 있는지 먼저 찾아본대요. 있으면 저녁으로 선언을 한대요. 정확히는 저녁 10회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윈도우 객체의 속성이 되는데 그거는 음, 뭐 이렇게 해보면 되나? 자, 이 자바스크립트에는요, 이 자바스크립트 전체라는 의미로 윈도우라는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윈도우에 F를 선언을 해놔요. 좀 특이하게도 이렇게 F를 선언을 해놓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전역이 아니라 윈도우의 필드로 존재하게 되는 건데 요거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놓을까요? 자, 이 윈도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브라우저를 얘기해요. 브라우저, 전체 브라우저의 필드로 선언을 합니다. 브라우저는 윈도우를 얘기한다고 했고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렛과 벌은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자, 렛은 실행하다가 필요하네 하고 만들어요. 이때 자, 내가 실행하는 도중에 있으면 그때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절차적이죠. 자, 그런데 이 벌은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한번 쑥 훑어본대요. 얘가 실행하기 전에 훑어보다가 벌이 있네. 얘를 어디다가 윈도우의 필드로 D를 먼저 만든대요.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요 시점에서 값을 대입한대요. 요 시점에 10, 요 시점에 20, 요 시점에 30 이렇게 대입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전의 것들이 다 말이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다가 벌이 있네. 그럼 뭐에다가 저녁에다가 A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값은 이때 대입하진 않았죠. 이때 undefined 상태예요. 훑어보다가 이때 값을 대입을 했어요. 저녁에다가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를 출력을 하겠죠. 그냥 설명이 다 되죠. 이유가. 자, 우리가 스코프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다? 이 벌이라고 선언된 것을 처음에 먼저 훑어보고 이 친구를 먼저 저녁에다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값은 이 시점에 대입하지만 이미 식별자는 이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것도 이해가 되죠? 볼까요? 둘 다 저녁이에요. 여기 있든 저녁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는 저녁에 있는 데이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역 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역이라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조건 저녁인 거예요. 그리고 선언식이라는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참조하는 거예요. 얘는. 선언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여튼 뭐 내가 여러 번 하든 뭐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무조건 하나 저녁에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 만들어져서 10, 20, 30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undefined인 상태인 걸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됐죠. 이유가 뭐다? 실행 컨텍스트라는 친구가 먼저 벌이라는 친구를 찾아서 저녁에다가 만드는 것.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호이스팅 현상이라 불러요. 먼저 찾아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쓴다. 그래서 호이스팅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이 스코프를 무시하는 이유는 전부 다 이런 호이스팅 현상이라 불러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끌어당겨서 맨 위로 올린다. 호이스팅.
그래서 면접에서 자바스크립트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이 호이스팅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호이스팅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냐? 컨텍스트, 실행 컨텍스트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면 끝이죠. 그죠? 실행 컨텍스트가 벌이라는 함수의 식별자를 최상위에다가 미리 만들어서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벌은 최상위, 지역에 선언하든 전역에 선언하든 최상위 루트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구분을 무시한다. 그걸 증명하는 건 뭐예요? 요 undefined, 요 친구가 증명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선언이 안 돼 있으면 오류예요. 오류인데 undefined다. 그거는 뭐다? 미리 만들어서 이 친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호이스팅 현상은 벌도 문제지만 함수도 이래요. 함수 식별자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안 배워봤는데 간단히 좀 보죠. 자, 함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행을 할 것들을 이렇게 하죠. 자, 설명 써드릴게요. 자, 변수는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는 실행할 목록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코드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재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 불러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식별자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함수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펑션의 sum 자, a, b 그 다음에 중괄호 자,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매개 변수라 불러요. 아직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자, 일단 return a 더하기 b의 결과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 안에 우리가 실행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때 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 식별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절차적 언어라면 내가 여기서 sum을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돼요. 근데 돼요. 되죠? 조금 어렵게 해볼까요? 되죠? 자, 밑에서도 되고 위에서도 돼요. 자, 이렇게 위에서도 쓸 수 있도록 식별자를 올리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이것도 호이스팅, 그죠? 얘도 뭐예요? 식별자를 맨 위로 올리고 있죠. 저녁에 선언됨 이렇게 하죠. 식별자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호이스팅 얘기할 때는 두 개, 벌이랑 함수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해요. 위에서 이렇게 호출된다. 밑에서도 호출된다. 자, 그래서 이 함수 중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 쓰고 다르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건 딱히 뭐 호이스팅 된다고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나중에 메모리 문제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좀 무시할 거고요.